강원도 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설명회가 오늘 강원도청 신관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 정당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시대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도내 학교 건축물과 옹벽, 절도 사면 등 모든 교육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부 계획 등을 듣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살균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를 호소해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설명회장. 살균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강원 지역 피해자는 149명에 이릅니다. 원주 지역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24명, 춘천 16명 등입니다. 전체 피해자 149명 중 30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 각종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부실한 조사와 대책으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사회적 참사로 기록돼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과 피해를 주장하는 도민들은 아직도 피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인 피해자들의 몸 상태에 관한 의료 기록은 무시하고 판정한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흘러 의료 기록이 모두 소멸됐다며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삶이 힘들어갖고 죽겠는 사람들한테 입증하라고 하고 그 단체 모임에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나갑니다. 가습기 살균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인정받은 사람들은 6,4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인 규명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피해 질환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 정당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고 자유한국당은 필승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대비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총선 기획 공동단장과 전략기획 분과장 등 4개 분과장 임명을 마쳤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안배와 실무형 구성으로 선거 전략과 정책, 홍보 활동 등이 보다 실효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오늘 총선 필승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당 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당은 정예화된 당원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후보가 결정되면 정예화된 당원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전 지역구 출마는 어렵지만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검증된 후보와 내실 있는 공약으로 표심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현재 지역구 출마 인물을 물색 중이라며 곧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292일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느 당의 어떤 후보가 도민들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낼 지역 언론, 특히
지역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돼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최근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방송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역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 국가적으로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서 지난 3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방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방송 관련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광고 대행 수수료 부과 체계를 열악한 지역방송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유료 방송 사업자도 방송 발전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 방송 매체들에게도 언론의 공적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그 방송 권역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지역방송 스스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의 민의를 수렴해 지역 시청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방송사라는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균형 발전과 지역 분권의 시대,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방송의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극장이 사라진 도내 시군에 조성된 작은 영화관이 모두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최신 개봉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은 문화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영화관 고한시네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성군이 38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은 61석과 52석에 2개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이번 고한시네마 개관으로 도내에서는 며칠 전 양양에 이어 12번째 작은 영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영화 한 편 보기 위해 그동안 1시간 넘게 도시로 나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이나 아니면 인근에 영월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로 집 앞에 영화관이 생기니까 아이랑 좀 더 영화에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작은 영화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최신 개봉 영화를 비교적 저렴하게 볼 수 있어 문화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선 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것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 가람 영화관은 2년 10개월 만에 관람객 40만 명에 육박하며 해마다 1억 원 넘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선읍의 아리아리 정선시네마는 개관 2년 만에 11만 4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도내 작은 영화관은 고한시네마를 포함해 모두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한 2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셔서 그동안 문화가 부족했던 지역에 상당한 많은 문화 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최북단 고성군에, 하반기에 태백시 장성동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면 강원도 내 모든 지자체가 영화관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 도내 영화 관객은 모두 540여만 명으로 집계돼 도민 1인당 3.5편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건축물과 옹벽, 철토 사면 등 모든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숙사와 합숙소 등 화재 취약한 시설물과 해빙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강원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에 100억 원을 풀어 1,3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듭니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심의를 앞둔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공공근로사업 지원 100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올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예산은 14억 3,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하반기 추경을 통해 7배나 대폭 증액했습니다. 관련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산불 지역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의 실업자와 노인 등 1,352명이 지방도 유지관리 보조 업무 등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됩니다. 강원도 의회가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전찬환 후보자가 30여 년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했고 대학 운영의 전문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해 집행부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유 농지에 대해 실경작자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구 소방서 준공식이 각급 기관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양구 소방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됐으며 최신 소방과 구급 장비가 배치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신설된 양구 소방서는 구조대와 안전센터로 운영되며 소방 인력은 기존 배치된 양구 119 안전센터 55명에서 60명이 증원된 115명으로 운영됩니다. 6월 중 강원도 내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5월보다 다소 올랐으나 7월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6월 중 도내 제조업의 경기 전망 실사지수는 70으로 5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비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도 62로 5월보다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7월에는 6월보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천군은 다양한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찾기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 관내 20, 30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10회에 걸쳐 농촌 농업인으로서의 가치를 찾고 경영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홍천 크리에이터 스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농산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농촌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내 귀촌 인구와 귀여 인구는 늘었고 귀농 인구는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귀촌 인구는 2만 1,919가구로 2017년보다 4.6% 늘었고 귀여 인구는 19가구로 전년보다 137% 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